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혜입니다. 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화장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분위기와 상황에 맞추어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을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뷰티, 웨딩, 패션, 광고, 포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내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다양한 현장들이 있어요. 뭐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패션쇼라든지 다양한 현장이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메이크업 이제 세팅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재료를 세팅을 하고 배우라든지 아니면 모델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수정 메이크업도 해주고 이제 쇼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면 촬영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수정을 해주고 끝날 때까지 항상 계속 같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자질은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좋은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기술도 당연히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정한 미용사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이 있으니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경력이 필요한데요.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을 어느 정도 쌓아가야지만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도 있고 소극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일상적인 대화로 말을 걸곤 해요. 식사는 했는지, 현장에 올 때 어떻게 오셨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좋은 대화를 끌어나가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찼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사람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통해서 이제 완벽한 메이크업이 되면은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나 배우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 웹드라마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웹드라마 촬영에 갔는데 공인중개사에서 촬영을 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탕비실에 메이크업 스텝이랑 헤어 스텝이 다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배경으로 탕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탕비실 문을 닫아도 조그만한 창이 있어가지고 안에 저희가 다 보여가지고 갑자기 감독님이 불을 끄시고 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불 끄고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현장에 일을 하러 갈 때면은 메이크업 스텝이나 헤어 스텝들이 가장 먼저 일찍 도착을 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료를 다 챙겨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일을 할 때면은 뭐 야외일 수도 있고 실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야외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은 천막 사이로 비가 막 새면은 비 새는 것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면은 굉장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헤어 하시는 선생님들께 가가지고 후레쉬를 켜드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친구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난 후에 수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수정해줬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는 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평균 연봉은 얼마다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봉의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날은 메이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항상 배우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원하지 않는 부분인지 그거를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AI가 대체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기술로 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미래에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뷰티라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항상 메이크업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현장에 항상 일찍 먼저 도착해야 하고 끼니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예쁘게 꾸며주고 나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이런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장품 관리 방법은요,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써 있어요. 그래서 개봉 후로부터 24M이라고 하면은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 같은 것들을 꼭 지켜서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브러쉬들을 중성세제나 아니면 브러쉬 클리너에 담궈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말릴 때에는 이렇게 세워서 말리기보다는 누워서 그늘에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세워서 말릴 경우에는 물이 브러쉬를 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브러쉬 모가 손상이 되거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누워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워서 브러쉬를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들이 천연모가 있고 그리고 인조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인조적인 모고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천연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눈에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큰 브러쉬들은 얼굴 전체에 파우더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치크, 하이라이트, 쉐딩 이런 데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는 립브러쉬예요. 그래서 입술을 바르는 립브러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있는 이런 사선 브러쉬는 눈썹을 그릴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스크류 브러쉬라고 해서 굉장히 모양이 스크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눈썹을 빗어줄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마스카라가 엉켜 붙었을 때 이런 친구들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 브러쉬라고 해서 얼굴에 묻어있는 파우더 가루라든지 섀도우 가루를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브러쉬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섀도우인데 요거는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크림 섀도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졌을 때 푹신푹신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섀도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케이크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가루가 압착되어 있는 형태의 섀도우예요. 그래서 얘네는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루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루를 손등에 덜어서 사용을 합니다. 손등이 아니어도 티슈에 덜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펄감이 있는 섀도우들은 이런 브러쉬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팁 모양처럼 생긴 폭신폭신한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발색력이 더 높아져요.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굉장히 모가 얇은 이런 브러쉬, 그리고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은 특별히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또 중간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조금 먼저 위주로 깔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눈썹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눈썹 모양도 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전체 메이크업과 조화가 조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눈썹을 마지막에 그리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기술과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먼저 하고 베이스를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